이번 시간에는 어울림의 철학, 이분법적 사고부터 버려야 우리가 산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정도로 심한 대립과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바로 반목과 싸움을 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이분법과 같은 극단적인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데리다는 근대의 이성의 산물인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데리다는 근대적 사고는 이분법을 기초로 하여 주체와 객체, 개인과 사회, 남성과 여성, 문화와 자연, 본질과 현상 등 세상을 대립적 구조로 파악하고 앞선 용어들, 예를 들어 주체나 개인, 남성 등을 우위로 보고 뒤에 오는 용어들, 즉 개체나 사회, 여성 등은 종속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사회 전반의 극단적인 대립과 폭력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립과 폭력이 없어지려면 이분법적 사고를 기초로 한 위계질서가 하루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울림 철학도 데리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단지 해체를 넘어 어울려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며 진일보 전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왜 이분법을 해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이분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양진영으로 나눠 피 터지는 정쟁을 일삼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정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적과 통일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틀어박혀 상대를 적으로만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정치판에 휩쓸려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음과 양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경우가 없으며 음만 있고 양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양이 있는 곳에 음이 있고 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으면 그것에 걸맞는 불행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한쪽만 강조하거나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도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폭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만 보고 달리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양쪽을 보듬을 수 있는 중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비로소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주의를 허물기 위해 등장한 페미니즘의 등장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남녀가 화합하기는커녕 남성과 여성은 새로운 갈등을 낳는 국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남성 권위주의를 없앤다는 비명 아래 남성들을 동방자가 아닌 공격자로 인식하여 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리다의 말처럼 대조를 이루는 말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호적일 때 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사회나 상대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있고 어찌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어찌 자연 없이 인간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평등이나 의무 그리고 사랑이나 협력 없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경쟁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것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서로 상부적일 때 참다운 의미를 갖는 것이죠. 20세기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주의와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주의의 극단적인 대립도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라는 극단적인 대립도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이후 근대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진 생긴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자유 없는 평등이 있을 수 있고 평등 없는 자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같이 가고자 한다면 자유와 평등은 항상 같이 가야 하고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자유와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니체가 강조한 진화론적 약육강식의 문화가 일반화되어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낳는 승자 독식주의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죠. 저는 이런 불필요한 대립이나 투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를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자유와 평등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고 남자와 여성이 만나고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동양의 중용은 개인의 처세의 중용을 강조했지만 제가 말하는 중용은 사회적 의미의 중용입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 간의 대립이 아니라 화부장을 만들 때 세상은 어우러져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중도에서 만나 어우러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무지가 항상 어울림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반대자들끼리 상대방과 대립각을 세워 비판하지만 말고 중도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중용의 길이 열리고 세상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울림의 철학은 바로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타파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극단을 향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서로를 지향하는 중용무 정신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림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를 깨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싸움꾼이나 저격수처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